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19일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의 제목이 지하철 2호선은 버림받다 였어요. 점점 영역이 줄어들면 시장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드렸었고요. 이제 기존의 전세가는 잊어라. 대구의 거래 평균 전세가와 신규 아파트의 전세가가 맞닿는 현상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다. 네, 거래량 많이 줄어드는 부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잖아요. 58건. 1월달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요. 제가 매매 1, 전세 2, 월세 1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의 매매 거래 건수는 38건. 오늘의 월세 거래 건수는 38건. 근데 전세 거래 건수는 한 76건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53건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신고가의 비율도 10%가 안 되는 상태에 6월 이후에 갑자기 좀 거래 충격이 더 심하게 다가왔다. 인천이 지금 가장 대구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천 공급 엄청난 거 보셨잖아요. 경기도도 공급 굉장했어요.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서울은 공급이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서울의 인구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경기도로 많이 이주한다고 하죠. 그래서 서울에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나오더라. 매물이 나오더라. 이 자체가 공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공급 부족론도 좀 허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각도로 비틀어 보고 뒤집어 보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 보증금 합 단위 억 원이에요. 평상시에는 잘 안 보여드리는데 오늘 내용이 좀 길어지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연초에 4,700억 정도의 규모의 시장이던 것이 갑자기 3,500억 규모로 시장 규모 자체가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줄어들었죠. 근데 7월은 이제 거래 마무리 다 되어 가거든요. 3,000억 수준으로 마무리가 된다. 1년에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대구에 신규로 전세 계약을 맺는 사람들의 보증금 합이 3,000억. 이거 많을 때는 5,000억, 6,000억 수준까지, 5,500억 수준까지 갔으면 그때 대비 거의 반토막. 이 현상 이해되시나요? 이 현상 이해되세요? 금리가 2.5%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5%였던 요 노란 시절 이때는 시장 규모가 5,500억 정도였어요. 지금은 전세 대출 금리가 거의 5%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거의 3,000억 수준으로 확 쪼그라들어 버렸더라. 뭐 성수기 비수기의 차이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 금리 인상의 여파로 금리가 요렇게 인상이 되면서 보증금 합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요 부분 어쩔 수 없다. 피해갈 수 없는 현상이다. 무한정 돈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한번 볼고요. 협성 슈폴의 이시아폴리스 고점 대비 0.8억 정도, 이 정도면 선방한 모습. 수성 대시양 리버뷰 110제곱미터 4억 5천. 신규로는 전세 가격이 요 정도로 형성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산동 2가 미소시티. 오피스 힐같이 생긴 아파트 그건가요? 네. 151제곱미터 0.4억 정도 하락했고요. 용산 롯데캐슬 0.8억 정도 하락. 근데 이 좀 이상합니다. 요 전세가가 이렇게 높다고, 지금 전세가를 이렇게 높게 한다고, 이거 집 주인이 이 임차인한테 팔고 가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정도로 전세금이 생각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구나. 동대구 이안 센트럴 D 전세가 높게 나왔네요. 4억 천, 4억 천.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4억. 다시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 오를 수가 없는 상황. 월성 3점 그린 코아 죄송합니다. 월성 3점 그린 코아 카운티 6억 9천까지 갔던 것이 4억으로. 이거 2.9억. 이게 그 6.9억이 무슨 사연이 있는 물건일 것이다.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걸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높은 전세가로 들어와준다. 전세자금 대출도 받고 이것저것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좀 특수한 사례들도 나옵니다. 이거 한 건 이렇게 나왔다고 갑자기 전세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대구 이안 센트럴 D 신고가 한 건 나왔는데요. 3억 8천. 요 근래 금리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좀 높다. 왜 저렇게 높지? 사실 주담대보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얼마 전까지 더 쌌잖아요. 얘가 더 가격이 금리가 조금 더 낮았던 것 같아요. 주담대가 오히려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전세로 돌리고 맞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캐슬 골드파크 1단지 2.3억 정도, 고점 대비 2.3억 정도 하락했고요. 신고가 나오는 것들, 더샵 달서 센트럴 72제곱미터가 3억 7천이에요. 근데 인근에 있던
뭐 성당 레미안, 뭐 롯데캐슬 이런 곳의 전세가가 2억 초반, 2억 2, 3천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가운데 3억 7천이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현상들 그냥 예외적으로 들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이런 한두 건의 거래가 섞여 들어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전세 가격 눈으로 가려지지는 않아요. 수성하늘채 르레브 고점 대비 2.6억 정도, 나머지 0.7억. 침산화성타운 0.4억. 이거 별로 안 떨어지는 거 왜 이러지? 요런 느낌. 너무 많은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고점 대비 2.2억. 요런 현상들을 맞닥뜨리는 곳에 사는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아마 요 정도 규모의 높은 전세가로 거주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차후에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그런 분일 확률이 좀 높게 점쳐지는데요. 돈 받아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동대구 반도 유보라 2.9억 수준까지. 요 인근의 신천동부터 시작해서 인근에 많은 입주를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대역 하늘채 밑에 한번 먼저 볼게요. 뉴센트1 보시면은 84제곱미터가 2억 7천. 그럼 거의 대구의 평균 전세 가격하고 맞먹는 수준. 요 정도면은, 이해가 된다. 나머지는 지나치게 비싼 것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봐지고요. 월성 3정 그린코어 아이드파크 에어컨 유무에 따라서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다고 하는데 고점 대비 1.1억. 수성 하늘채 르레브 84제곱미터 최고 전세 가격 7억까지 갔다. 7억까지 갔다. 이 사실 납득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게 낙폭이 너무 커 보인다. 낙폭이 4.1억이나 되어 보인다. 좀 예외적인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네요. 과거에 좀 많이 있긴 했었네요. 왼쪽에 잠깐 보시면은요. 전세는 일반 매매보다 거래 신고가 더 빨리 이루어지더라. 8월 17일, 8월 18일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7월의 거래는 그렇게 많이 신고되지 않는 편이에요. 매매는 좀 과거의 것들이 신고되지만 좀 덜 신고되는 편이긴 해요. 자, 그 다음 가격 2억 중반, 2억 6천만 원 정도가 요 대구 지금 평균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인데요. 요거 보시면은 이게 신축 아파트는 저 정도 전세 가격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점점 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1월 달까지만 해도 이 중에서 플러스 한 4천만 원 정도, 플러스 4천만 원, 플러스 4천만 원 정도 해야지 신축의 전세를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두 개의 갭 차이가 점점 줄어들다가 이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도 빠지면서 요런 현상 이해되시나요? 앞으로 평균 전세 가격이랑 내가 신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갈 입장은 안 되고 임대를 놔야 된다면은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 전체 금리 인상 여파가 요거는 물량보다도 금리 인상 여파. 금리 인상 물량 부분은 사실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까 앞서서 드렸던 요 금리 있잖아요. 금리. 시장 규모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은 똑같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지만 금리가 2배 오르면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똑같다.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보시면 근래에 들어서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 중에서 상당수 거래는 3억 미만의 거래 비중이 아주 가파르게 2층이 너무 두터워지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2층이 많이 두터워지고 있다.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3, 4억까지 범위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4억 이상의 전세를 사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요 보시면은 대구와 부산하고 또 일부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부산은 2억 이하가 50%예요. 부산은 2억 이하가 50%. 부산은 집이 다들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대형의 아주 비싼 아파트들과 그 다음에 아주 소형의 저가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평균의 모습을 봤을 때는 대구와 부산의 모습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양극단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대구가 차라리 더 고르다 이런 느낌은 좀 가질 수 있습니다. 4억 이상 거래량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 금리 오른 부분 반영되면 될수록 더 줄어드는데요. 요거 10%도 사실 좀 지키기 힘들어 보인다. 10%도 지키기 힘들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고요. 월세 거래량 38건. 아까 1대 2대 1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수준인데요. 7월에 월세 거래량은 705건 정도. 매매 거래량은 아까 보셨다시피 800건 정도고, 매매 거래량하고 월세 거래량하고 좀 비슷한 숫자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전세 거래는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평균 월세 가격, 요거 70만원 뚫고 올라갔어요. 7월 달에는 70만원을 뚫고 올라가기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더라는 것 여러 차례 해석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타 지역은요, 월세 보증금이 좀 올라가요. 월세 보증금이 전년보다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좀 대구는 좀 특이하게 전년도보다 더 낮은 보증금. 오히려 보증금을 좀 높이고 월세를 줄여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임대거래량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많이 감소했던 거, 전세, 월세 고르게 두 개 다 감소하면서 거래량, 7월의 거래량도 지금 거의 마무리 수순이거든요. 7월의 거래량, 6월의 거래량 못 뛰어넘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간다면 9월에 입주장까지 9월달까지도 거래량 2,000건 정말 못 넘지 않을까,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거래가 조금 더 위축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